18페이지에 도덕 이제 총론 앞부분이죠. 도덕 교육학자가 있고 도덕 심리학자 있고 도덕 철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8페이지에 동양 있습니까? 공자, 맹자, 순자 있죠. 초등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제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혹시나 나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을 때 다시 제가 마지막 수업하는 날 11월, 그러니까 4번까지, 10월 30일까지 해서 한 바퀴 돌죠. 이 자료를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11월 첫째 주인가 그때 일요일 날, 첫째 주 일요일 날 다시 이 자료 중에서 들어갔다는 소문 있을 때 교수님 이제 어떤 걸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그걸 중심으로 볼 겁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막 맹자를 강조했다 막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4단 7정 막 이런 거 있잖아. 한 번도 안 나왔죠. 막 이제 그분 막 파고 그랬어요. 파고. 안 하면 궁금하잖아. 안 내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 있습니까? 공자는 맨 위에 보면 도가 있고 뭐가 있어요? 덕. 도는 뭐야? 시공을 초월한 도덕 원리인 보편 원리 있습니까? 덕은 인간 행위. 일단 여기까지 좀 봐줍시다. 알겠죠? 옆에 맹자 있습니까? 맹자는 뭘 보면 될까요? 그렇지. 아래에서 네 번째 있습니까? 자, 거기 봐봐. 맹자는 인간에게 불인지심이라고 있어요. 그 인에서는 측은, 의에서는 수호, 이에서는 사양, 지에서는 시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부부지간에 선생님들 50대, 60대가 되면 와이프가 남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측은해서 데리고 산다고 하잖아. 그러다 실증 나니까 이제 60살 되면 뭐 할까? 버리죠.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면서 자기가 갑이 되는 거예요. 갑. 그렇죠. 강아지는 말도 잘 듣고 밥만 주면 뭐 할까? 다 하죠. 앉아, 뛰어, 이리 와. 저리 가! 하기도 하고. 그렇지? 자, 4단 한번 보십시오. 알겠죠? 순자 읽어보시고. 자, 넘기십시오. 실제 시험은 19페이지 서양입니다. 그럼 서양에서도 선생님 보십시오. 서양에서도 소크라테스 있습니까? 지행합일설. 맨 밑에 봐봐. 덕은 뭐다? 지식이다. 여기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얘는 인지정행정에서 어디야? 인지적 측면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화법 하면 개념문적 수모형 맞죠? 그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플라톤 시험에 안 나왔었죠? 플라톤도 보시면 거기 사물과 현상의 본질은 뭐에 통해 이성적 숙고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그 밑에 보면 순수한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 탐구란 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래전 문제에 아리스토텔레스 선택, 정념, 행위 있습니까? 요거 한번 나와서 그 다음에 거기 인간의 정신은 이성과 비성, 이건 좀 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사량 기억나시죠? 10번째 주까지를 다 그걸로 다 설명되어 있는 거, 다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자, 아래의 세 번째, 덕은 중용을 선택하는 성격의 상태임을 지적하면서 중용의 선택이 그만큼 뭐하더라? 중요하더라. 실천적 지혜와 이성적 원리 의거의 생애를 결정하는 성품이 중요하더라. 칸트가 최근에 나왔죠. 무슨 명령? 정언 명령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오지 않은 사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20페이지가 중요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20페이지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20페이지 출제비도 1순위가 디리켐입니다. 디리켐 아주 중요해요. 꼭 알아야 돼. 디리켐 하면 선생님들 디리켐이 제시한 도덕성의 요소 세 가지가 뭘까? 자율성, 교율정신, 사익던 애착.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익던 애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봐봐. 아래에서 지금 세 번째 줄 보면 규율, 집단 애착, 자율성으로 발전한단 말 있습니까? 여기서 사회 집단의 애착이란 말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누구와 연관될까요? 이게 콜보그의 정의로운 학급 공동체, 정의로운 공동체 있습니까?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콜보그 정기이론은 많이 나왔지만 후기이론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콜보그 굉장히 쌤 중요합니다. 뒤쪽에 쌤 다시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자, 디르켐 이게 중요합니다. 쌤 뒤 있습니까? 뒤도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뒤도 보면 인격의 세 측면이 설명돼 아래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행동적 측면. 그 다음에 무엇? 지적 측면. 그 다음에 정의적 측면.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프랑케냐. 프랑케냐는 뭐가 뭐가 중요할까? 무엇과 무엇을 짬뽕했다는 거야. 의무윤리학과 그 다음에 무엇? 덕윤리학을 통합했다 쓰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짬뽕한 거야. 이게 누구다? 프랑케냐입니다. 거기서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두 번째 보면 의무윤리학과 덕윤리학을 뭐하고자 했다? 통합하고자 했다는 말 있습니까? 나와 있죠? 좀 그랬을 때 그 밑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 의무윤리학 있고 뭐가 있고 덕윤리학의 선생님들 설명이 있습니까? 거기 봅시다. 쭉 가다 보면 선생님 뭐라고 있냐면 지금 네 번째 도덕적 책임 판단, 도덕적 의무 판단, 도덕적 가치 판단하고 도덕적 덕성 판단이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무윤리학과는 도덕적 판단, 책임 판단, 도덕적 의무 판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덕윤리학은 뭘까? 도덕적 가치 판단 또는 무엇? 덕성 판단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관련이. 그러니까 그 밑에 쓰면 전자는 의무의 윤리 표방이다. 후자는 무엇? 덕윤리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프랑케냐는 이걸 뭐하고자 했다? 종합하고자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의무윤리학이 뭘 강조하고 덕윤리학이 뭘 강조하고 프랑케냐 이걸 뭐하고자 했다? 통합했다. 그 다음에 피터스 있습니까? 피터스 보시면 인격의 입법 집행 그 다음에 무엇? 심판이란 말이 있습니까? 자, 근데 거기 첫 번째 줄 봐봐. 인습적 도덕성, 합리적 도덕성 그 다음에 도덕적 습관 형성으로부터 이성의 개발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도덕교육에서 내용학습을 바탕으로 한 형식학습으로 발전. 내용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무엇? 형식. 내용 대 형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뒤에 다시 나올 거야. 여기서 습관의 동그라미, 이성의 동그라미, 인습의 동그라미, 합리의 동그라미. 초등에서 나중에 내용이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하냐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중등 임용고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습관에서 이성 있죠. 요게 한번 중등에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습관과 전통의 마당을 거쳐 이성의 궁전으로 들어가야 되만 한다. 그래서 피터스 나왔단 말이야. 그거 아니면 인격의 세 가지 기능 입법, 집행, 심판적 기능이 있습니까? 네 번째 입법적 기능은 뭐였어요, 님들? 도덕 생활을 위해서 규범을 정한다는 거. 집행은요? 의무나서는 행한다. 심판은 자기 징별, 원리에 따라 무엇? 판결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부분들을 봐둡시다. 자, 1번, 2번, 3번, 4번 안 나왔어. 알겠죠? 1번 제일 중요해.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여기서는 이제 뭘 공부하냐면 도덕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도덕성 발달에서 인지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고 정의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고 또는 무엇? 행동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정신 분석학은 어디야? 정의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 말하는데 빼먹고 말을 할까? 정신 분석학은 정의적 측면이야. 행동주의 심리학은 행동, 사회학습 이론은요. 행동 플러스 인지야. 배려윤리는요. 정의입니다. 딱 그걸 적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넘겨서 22페이지 1번, 2번은 다 뭐예요? 인지, 인치입니다. 인지, 인치야에 써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도덕성 발달 관련지어 정서, 인지, 행동을 나눠놓은 거야. 그러면 21페이지 올해 임용고사에 나왔던 게 정신분석학이 나와버렸습니다. 프로이드 나와버렸죠? 그럼 거기 옆에 행동주의 심리학 있습니까? 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논술할 때 써먹는 거야. 그 행동주의 심리학 한마디로 여기서 뭘 공부하면 될까요? 칭찬, 벌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도덕성 발달은 뭐다? 칭찬과 뭘 통해서? 벌을 통해서. 그렇게 알면 돼요. 끝이야. 사회학습 이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 사회인지학습이라 그럽니다. 사회인지학습 또는 관찰학습이라 그래요. 또는 뭐라고 할까요? 모방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모범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그럼 아래에서 두 번째. 도덕 행동의 학습, 형성과 발달은 관찰, 모방, 그다음에 무엇? 동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분석은 한마디로 도덕성의 발달은 뭘까요? 죄책감이에요. 맞죠? 행동주의 심리학은 공부 안 하면 맞아야 돼. 공부하면 그렇지, 칭찬을 해줘야지. 사회인지학습은 뭘까요? 모범 사례를 제시해주면 애들이 뭐하더라? 따라한다 쓰면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배려윤리는 뭘까요? 배려 정해주시면. 그래서 거기 맨 위에 봐보지. 지금 문장으로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너무 이런 거 너무 머리 아파, 이런 거 하면. 일단 맨 밑에만 보십시오. 배려윤리 4가지 방법. 모델링, 대화, 실천, 인정, 격려. 여기서는 여기만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요건 제가 뒤에서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표로 깔끔하게 할까? 알겠죠? 여기 있는 건 오늘 저녁에 복습할 때 한번 뭐 할까? 한 번만 딱 읽어보면 돼. 자, 넘기십시오. 한 번은 읽어봐야지, 그래도. 또 마찬가지 22페이지에 굉장히 선생님 길게 나와 있죠? 사실은 맨 위에 하나만 알면 돼. 삐아제 타율에서 무엇? 자율. 오래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요걸 3수준 6단계로 뻥튀기한 사람이 누굴까? 옆에 2번 콜보그예요. 3수준 6단계 있습니까? 그럼 이 콜보그의 3수준 6단계도 선생님 뒤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콜보그는 이제 앞에서 선생님들 이거 기억나요? 도덕적 판단력 증진방법 기억나시죠? 했었고, 콜보그 말 그것은 뭘 보냐면 아래에서 세 번째 챕터에 레스트 있습니까? 레스트를 봐도 레스트. 아직 안 나왔어, 레스트가. 다 콜보그만 나왔지. 레스트 보십시오. 레스트 연구에 의하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도덕적 추론을 선호하지만 밑줄. 단계보다 한 단계 이상의 추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아. 결과적으로 선생님 뭐라고 했죠? 추론을 위한 도덕적 사고의 동화는 어디서? 바로 윗단계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추론을 학생들에게 뭐 해야 된다? 노출시키라 그 말이야. 이게 블레트 이펙트, 블레트 효과. 그러니까 플러스 무엇? 1단계란 말이죠. 그 다음에 레스트 하면 콜보가 지나치게 인지만을 강조했죠. 그래서 맨 밑에 레스트가 제시한 도덕성의 4가지 요소를 알아야 돼. 민감, 판단, 동기, 실천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도덕적 민감성입니다. 넘기십시오. 23페이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있어요. 행동주의 심리학, 정신분석학, 인지주의 다 나왔습니다. 시험에. 인본주의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이 2009 개정 5, 6학년군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심리학 보십시오. 왼쪽에. 무슨 실현을 강조합니까?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은 잠재 능력과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 본질적 가진 재능, 능력, 가능성 완전히 발휘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그럼 자아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있는 조건과 심리적 욕구가 뭐야 돼? 충족돼야 돼. 이게 바로 매슬로우의 뭘까요? 욕구 위계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매슬로우 욕구 위계설 봅시다. 바로 옆에. 가장 낮은 무엇? 생존 욕구, 안정, 소속, 애착, 자존, 자아실현. 선생님들, 배고프면 공부가 돼야 안 돼요? 혹시 배고픔을 참고 할 수는 없나요? 우리말 할 수 없죠? 졸리면 졸리는 걸 잘 공부합니까? 자버립니까? 자버리지. 이게 매슬로우 욕구 위계설이 맞다는 증거야. 물론 반박할 수도 있지. 잠이 와도 배고파도 참고 뭐해요? 공부하다 쓰러져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알겠죠? 배고프면 뭐 해야 돼? 배고프면 자야 돼. 먹고 자야지. 자, 그래서 생존욕구가 충족되면 또 뭘까? 선생님들 밥을 많이 먹었어. 이제 독서실에 갔어. 자꾸 불빛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합선되려고 그래. 불나버릴 거단 말이야. 그럼 공부가 안 되지. 그러니까
아래의 욕구가 충족되면 돼야지만 위의 욕구가 이제 나아간다. 그럼 이게 메슬러 욕구 위계설이다 쓰면 그 말이야. 생리, 안정, 소속, 애착, 자존. 이게 충족되면 뭐야? 자아실현. 생적 안정의 욕구를 충족하려면 경쟁하면서 여러 가지에 뭐가 발전된다? 갈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배가 고파. 배고픈 욕구를 충족시켜야 돼. 그러면 뭐 할까? 먹을까? 또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지. 많아. 뭐가 없을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할까? 훔쳐 먹어요. 권력. 신부님이 뭐 해줄까? 용서해줘요. 그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미스터 장이잖아요. 그치? 여기 보십시오, 이제. 소속과 애착이라는 것은 어울려 살아가서 한 무리 안에 안정되게 소속되고 애착을 주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보인단 말이 있습니까? 자, 겉으로는 갈등하고 있지만 대부분 목적은 집단의 안정적으로 소속되어 존경과 신뢰를 주받는 애착의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갈등할 때 욕구를 찾아내서 그 욕구를 충족해야 되겠지? 자, 그럼 그 옆에 메슬로우 단계를 본 장발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꼭 봐줘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대부분 인지 발달만 나왔지 욕구 이기설 쪽은 안 나왔죠. 장발장 보십시오. 1단계 생존, 2단계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를 충족해야 겨우 살아남아서 환경에 살아온 장발장은 신부의 환대에 대한 의미를 갖고 우선 자신의 욕구를 충실하게 뭐했다? 행동했다. 결과적으로 은혜를 원수를 갚은 것은 환경과 그 환경이 그의 몸에 사겨놓은 욕구 충족이라는 자연스러운 행동일지도 모른단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욕구? 생리적 욕구 충족 또는 무엇? 안전의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은 3단계인 인간을 인정을 해주는 신부 차원 높은 사고방식 때문에 한 단계 높여진다. 타인의 인정을 받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지금 장발장이 존엄성을 깨닫게 돼서 새로운 인간을 살아간다고 그랬죠. 일단 그럼 장발장을 주고 선생님들 1단계하고 뭐하고 2단계 있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신부님과 연관지어서 몇 단계? 3단계 있습니까? 이렇게 꼭 인본주의 안 나왔으니까 중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24페이지와 25페이지는 단계를 다 묶어놓은 거였습니다. 단계. 그러니까 올해 삐아져 나왔죠. 대부분 임용고사는 콜보그 있습니다. 콜보그가 단계 1, 2, 3, 4, 5, 6 있습니까? 자, 2단계에서 3단계로 화살표에서 플러스 1단계. 2단계, 3단계야. 자, 잘 봐요, 선생님들. 2수준에서 3수준이 아니야, 언니? 2단계, 3단계. 이 줄이 문제네, 이 줄이. 그러니까 2단계, 3단계로 플러스 1단계야, 이게. 근데 최근 임용고사는 꼭 이것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을 가지고 4단계, 5단계 다 물어봐요. 실제로 6단계가 교과서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사랑가. 자비 보면 선생님, 자비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했어요? 스님이 했습니까?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예수님. 그쵸? 스님은 뭐예요, 스님?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교과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스님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몇 단계입니까? 이분들은? 6단계야. 정언명도 나왔어. 그 다음에 그럼 벌과 복종은 선생님들 처벌과 뭐야? 복종지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부분 딜레마가 양자 택일 맞습니까? 훔칠까? 말까? 선생님 그 말이잖아요. 그쵸? 1단계는 왜 안 훔쳐요? 그렇지. 벌 받으니까. 중요한 건 훔친다 안 훔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 근거야, 근거. 그치? 2단계는 욕구, 충족. 누구의 욕구? 개인의. 그러니까 개인주의, 도구적 목적, 거래지야. 누구의 이익이 중요할까? 그렇지. 나에게 이익이야, 이익. 개인 이익. 자기 중심만. 3단계는 뭘까? 대인관계 좋아했습니까? 가라에서 착한 소년, 소녀 지향. 훔칠래 말래? 말할래 안 할래? 기준이 뭘까요? 내 친구들이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 4단계는 뭘까요? 법과 질서예요.
5단계는요. 선생님, 사회계약이 무슨 말이죠? 법은 개인의 생명을 위해서 뭐 할 수도 있을까? 바뀔 수도 있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6단계는 보편 도덕 원리입니다. 선생님, 콜버그가 제시한 보편적 도덕 원리는 뭘까요? 아니, 무슨 원리? 콜버그는? 그렇지. 정의의 원리. 모든 건 무슨 원리에 근거해서? 정의의 원리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되게 그런데 토론을 통해서 몇 단계? 2에서 3단계. 사실은 요 인지에 있는 1, 3번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계는 아직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1, 3번만 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또 리코나 전공자가 들어갔다면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25페이지도 한 번씩 읽어만 보십시오. 강론에 있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아직까지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3번 중심으로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6은 좀 전에 앞에서 길게 문장으로 막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인지발달론, 배려윤리, 인격교육이 있습니까? 선생님, 인지발달론 보십시오. 핵심 전략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플러스 1 있습니까? 칸트, 콜버그, 리든 자유주의 윤리학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 콜버그가 누구를 엮었어요? 칸트를 엮어서 물어봤잖아. 정언명령 6단계 있죠. 자율성이 높습니다.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한 거 맞죠? 선생님, 콜버그의 딜레마는 대부분 뭘까요? 양자택일이야. 이게 뭔 말이야, 양자택일이? 친구가 시계를 훔쳤어. 내가 봤어. 말할까? 말까? 선생님, 그 말이야. 자, 행위.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가 중요해. 뭐에 근거해서?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 자, 비판점. 콜버그 딜레마 보십시오. 도덕적 이익을 지나쳐 협소하겠다. 즉, 개인적 차원으로만 보아 무엇을 무시했을까요? 사회적 차원을 콜버그는 뭐 했을까?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덕성의 비합리적 측면을 무시했다는 것은 뭘 무시했을까? 정의적 측면을 무시했습니다. 자아에 대한 본질이 분리된 자아예요. 이게 비현실적이야. 이게 뭔 말이야? 선생님들이 원서를 쓸 때 가족들을 고려해야 고려하잖아요. 부모님과 상의합니까? 안 합니까? 해서 쓰죠? 하지 않나요? 하지? 이러니까 우리는 분리된 자아가 아니라 뭘까요? 연결된 자아야.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지. 가장 중요한 거 사고의 발달의 행동을 보장하지 못한다. 레슨에 같이 명료했습니까? 왜 교사 역할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에요? 교사는 적극 지지 수용이에요. 그럼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맞아. 그럼 애들이 뭐 할까요? 내 개인 입장에서 가치를 정당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가치의 상대주의적 입장을 뭐 할까? 조장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치를 공언해야 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배려윤리 있습니까? 뭘 중시합니까? 감성적 측면이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번복이 대화 실천 확언이라고 되어 있죠. 길리건 나딩스라고 되어 있죠. 길리건 나딩스. 그럼 거기서 쭉 갔을 때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어요, 선생님들? 아동 스스로 만든 일상의 도덕 이야기. 길리건 태펀. 동정심을 베르는 나딩스 있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 태펀 굉장히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람인지 알죠? 그러면 그 밑에 봐봐. 목적의 의문론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판단에 뭐가 된다? 기준이야, 기준. 관계 존재론이란 말이야. 비판점은 뭐라고 보시냐면 4번 지나치게 정의적 측면을 뭐했다? 강조했다나 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옆에 인격교육론 있습니까? 도덕성, 통합적 인격으로 되어 있죠. 그럼 전통적 인격교육론은 뭘까요? 주입이야, 주입. 그러니까 미국의 초기의 교육이 전통적 인격교육입니다. 그럼 이 주입에서는 뭘 강조할? 가로에서 사회야. 사회. 이거야.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한 가치 덕목을 선택해서 뭐 할까? 주입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요게 사회가 변해요. 그러니까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교사가 전달하는 가치로는 안 맞아. 누가 선택해야 돼? 학생이. 이게 바로 인지발달론이야. 그러면 도덕교육의 초점이 개인이야, 사회야? 개인이야. 그러니까 사회가 뭐 할까? 무질서해져요. 다시 어디로 턴할까요? 통합적 인격교육 다시 뭐 할까? 턴해 가야 돼. 그래서 통합적 인격교육, 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몇 차부터? 7차부터 지금까지 다 뭘까요? 통합적 접근입니다. 4차부터 6차가 뭘까요? 인지였어. 그 다음에 뭘로 바뀌었다? 통합적 인격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거기 인격교육론 보면 선생님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학, 리코나의 통합적 인격교육이 있습니까? 중요해. 같이 물어보죠 항상. 그 다음에 선생님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강조합니까? 모범, 모델, 영적, 교훈적 이야기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해. 행위자. 사회라고 되어 있죠? 목적론이다. 자, 그럼 거기 밑에 이제 맨 왼쪽. 길리건 콜버그의 차이점이라고 있어요. 일단 선생님, 콜버그는 누구예요? 남성 위주야. 길리건은 이제 뭘까? 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콜버그 입장에서는 배려와 책임감. 길리건 입장에서 콜버그는요. 정의야, 정의. 도덕성 요소의 길리건 뭘 강조합니까? 책임, 관계, 배려, 동정심. 근데 콜버그는요. 권리야, 권리. 또는 공정성. 그러니까 콜버그 관점에서 선생님들 공정하는 거야, 공정하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정의란 건 뭘까요? 공정한 거야, 공정한 거. 알겠죠? 그럼 이 공정 속에 각자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이 공정하게 한 병씩 나눠줬다, 물을. 각자 한 병씩 마실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윤리? 정의의 윤리입니다. 그러면 밑에 의무 결정 요에는 배려는 관계지만 정의는 뭘까요? 보편 도덕 원리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편 도덕 원리에 입각해서 이 행동은 타당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선생님 뭐가 될까요? 형식 연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배려는 귀납 맞죠? 관계 존재니까 연관된 부수된 자와 콜버그는 뭐야 선생님들? 분리된 자 맞죠? 비현실적이라고 했잖아요. 정서의 역할 콜버그가 중시했습니까?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강조했을까? 길리건 나딩스야. 현상학적. 그러나 콜버그 보편적 정의의 원리를 말하고. 이건 그러니까 뭐가 뭘 비교한 거냐면 정의의 윤리하고 뭐하고 배려의 윤리. 그 다음 여기 배려와 그 다음에 뭐야? 덕윤리 있습니까? 배려 이론가들은 덕을 직접적 가르치는 시도에 대해서 우려한단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려 이론가들은 인격 교육론처럼 읽어듣기 덕목을 선정하여 절대적으로 혹은 맥락에 대한 고리 없는 가운데 주입하는 걸 뭐하더라? 반대하더라. 그래서 거기 덕은 뭐라고 그랬어? 상황, 맥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선생님들 보면 철학에도 뭐야? 현상학적, 상황적, 상대주의라고 나와 있죠. 배려 이론은 뭘 강조한다? 사회적 덕목.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친화성, 유머. 인격 교육에서도 보면 영감화를 선호하지만 배려 윤리는 뭘까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를 더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27페이지가 이제 제가 강론에서 내용들을 쭉 발췌해 놓은 것들입니다. 또는 교육론에서. 제일 처음에 사회화대 자율성이 있습니까? 덕대 올리는 내용대, 형식. 요거 빈칸벽으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회화대 자율성은 첫 번째 줄에 밑줄. 도덕교육의 목표의 밑줄. 덕대 원리 있습니까? 1번 도덕교육의 실행의 밑줄. 미가스님들 서로 싸워요. 뭐가 뭐가 싸울까? 도덕교육의 목표를 사회화에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율성에 둘 것인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회화에 둔다라는 것은 뭐죠? 거기 1번 봐봐. 지배적인 가치를 무엇? 내면화. 자율성 발달은요?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 능력 발달이 되겠죠. 전자가 뭐 도덕, 사회화, 후자가 뭘까? 도덕, 발달론입니다. 그럼 사회화를 강조하는 게 뭘까? 디리켐과 미국의 인격교육론이에요. 자율과 발달이 삐아제가 콜버그의 무엇?
인지 발달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디리케미엄이 유일하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옆에 내용대 형식이 있습니까? 그럼 도덕교육을 실행할 때 내용을 중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형식, 다른 말로 하면 가치 덕목을 강조할 것인가 원리를 강조할 것인가. 그래서 덕이냐 원리냐 아니면 2번에 보면 뭐야 선생님들? 내용이냐 형식이냐 있습니까? 그러면 30년대까지는 뭐라고 그랬어? 도덕성의 내용으로서 덕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게 뭘까요? 초기의 인격교육론이야. 그래서 초기의 인격교육론을 뭐라 그러냐면 덕목론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덕목론적 접근. 질서 유지에 필요한 덕목을 조합해가지고 주입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다시 비판받죠? 그래서 선생님들 콜보그의 인지발달이 대두된 이래에 뭘로 봤다? 형식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선생님 뭐가 될까? 자율론적 접근 맞죠? 근데 여기서는 뭘 강조해 이제? 개인이야. 형식이니까 개인. 그러니까 또 사회가 무시되겠죠? 다시 뭐로 가야 돼? 그렇지. 원리란 말 있지만 최근에 인격교육의 무엇? 부활. 이게 통합적 인격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정의와 배려 있습니까? 배려. 그럼 정의와 배려는 서로 뭘까? 조화해야 돼, 조화. 배려는 따뜻함 맞죠? 정의는 뭐야? 오름이야, 오름. 배려가 없는 정의는 매정하죠? 정의 없는 배려는 뭘까요? 맹목이야, 맹목. 정의가 없는 배려의 관계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으면 정의와 배려의 무엇? 조화. 배려가 있는 정의, 정의가 있는 무엇? 배려야. 그 다음에 4번 배려. 무엇을 고려한? 맥락. 앞에 선생님들 맥락이라는 말 기억나요? 상황적 맥락 기억나죠? 맥락이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도 왜 이게 나와 있냐면 친구가 건강할 때 봐. 건강할 때. 뛰어놀고 아플 때. 비켜주는 거야. 이런 거 고려 없이 아픈 친구한테 나가자. 빨리 뛰자. 그럼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고려해라? 맥락 상황이야. 그러니까 앞에 선생님들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가치를 주입한다. 뭘 비판하는 거야? 배려가 무엇을 비판하는 거라고? 정의. 다 눈 감아. 배려가 인격교육을 비판하는 거죠? 아니 정의의 윤리가 가치를 주입합니까? 아니야. 에? 지금 이제 머리 한계가 찼네. 지금부터는 이제 멍 때리면 안 돼. 정신을 집중해야 돼. 정신. 옆에 5번 정의의 윤리 봐. 정의. 공정하게 대우해라. 평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상호 호의 권리의음의 배분의 공정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보편적 원리, 공정함 이런 쪽 출현 형식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의가 도덕적 성숙의 잣대란 말이에요. 정의를 가르쳐야 돼. 역할 채택과 딜레마 학습. 공동체의 무엇? 정의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배려윤리는 뭘 강조? 배려윤리는. 자, 배려를 제공할 때 절대적 평등이 아니야. 뭘까요? 형평성이야. 뭐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야. 선생님도 내년부터는 이제 봉급 받으면 부모님께 돈 드려요. 부모님이 매정하십니다. 야, 자식이 3명이야. 상황 필요 없어. 다 같이 월급 받으면 100만 원씩 쏘아. 이러면 부모님 어떤 윤리에 근거한 사람이에요? 정의 윤리에. 부모님, 야, 각자 상황 맞게 200씩 보내라.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보내라. 그러면 뭐가 될까? 배려 윤리입니다. 자, 또 봐, 배려 윤리. 자, 콜버그는 누구 위주? 남성. 길리거는요? 보편적 도덕 원리보다는 구체성과 맥락, 정서를 중시한단 말 있습니까? 타자를 존중하더라. 이게 아까 표로 된 걸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넘겨보십시오. 28회. 배려 공동체를 위한 무엇? 대화의 동그라미. 오른쪽 3번에 봉사활동에 같이 있습니까? 가로에서 실천이라고 적어놔. 다 어떤 거냐면 대본 확실이라는 말을 자세히 설명한 거야.
대화, 본보기, 실천, 확신 있죠? 그걸 이렇게 선생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도 배려 무엇? 공동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실천입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또 강조한 사람이 누굴까요? 콜즈. 밑에 콜즈라는 말 있습니까? 옮길 기회를 지고 봉사활동이 반성적 활동을 자극하며 도덕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더라. 나딩스 역시 봉사활동 강조했죠. 리코너 역시 뭘 강조했을까? 봉사를. 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왼쪽 배려의 과정 읽어보시고, 자, 제일 중요한 거 5번, 6번 제일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 콜버그가 전기 이론은 시험에 나왔지만 후기의 이론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콜버그의 후기의 이론이 대부분 초등학교에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할 때? 규칙 결정할 때. 교사가 규칙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뭐 할까? 제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뭐 할까? 선택하는 건 맞죠? 그럼 거기 콜버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리켐과 이스라엘의 집단 공동체 키부츠 학교 있습니까? 자, 이걸 갖다 뭘 주장했다? 정의로운 공동체라고 있어요. 그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연구 초기에는 무엇을 무시했다고 그랬습니까? 집단 공동체. 그러니까 초기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은 철저히 개인이었죠. 나중에 뭘 강조할까? 사회 집단입니다. 즉 집단 공동체 규범 기대에 따라 행동하길 바라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개인과 동료들 간의 정의적인 무엇? 유대감이 뭐 하더라? 집단에 대한 무엇? 애착. 그러니까 이거야. 콜버그의 정의로운 공동체도 안 나왔고 디리켐도 안 나왔잖아. 묻기 굉장히 좋죠. 그럼 거기 봐봐. 뭐라고 돼 있냐면 집단의 규범 기대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란다. 밑줄. 규범 기대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란다. 밑줄 딱 그거 봐. 여기서 선생님들 뭔 말일까 이제? 그러니까 집단의 규범 기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반 애들에게 우리 반의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범을 뭐 할까? 써내라고 합니다. 벽에 붙여. 그리고 뭐 할까? 그리고 찍어야 되겠지. 그래서 가장 많이 된 게 뭘까? 그 선택해서 따라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정의로운 뭐야? 공동체란 말이야. 그럼 거기 제가 2015 개정 교수학습 방향에 뭐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거기에 보면 선생님들 모범 사례를 본받아 자율적 도덕 가치 등목을 실현하도록 모범을 제시하고 옳음의 생활 속에서 실천 지지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학급 공동체 분위기에서 민주적 도덕적 무엇 관계 형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2015에 그러니까 뭐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의로운 공동체적 접근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만큼 그 위에 있는 콜버그의 정의로운 공동체 가슴이 중요한 거예요.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보십시오.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을 통한 도덕학습이 있습니까? 이 2009에서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이것은 그 위에 설명 자세히 나와 있죠. 한마디로 맨 밑에 보십시오. 2009 개정 도덕학 평가. 대국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거기 맨 밑에 유의미한 수행평가의 밑줄. 뭐라고 나왔냐면 프로젝트형 접근이 왜 유의미한 수행평가로서의 의미를 띠냐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 무엇? 도덕적 탐구와 성찰에 유용하고 두 번째 참여를 통한 도덕적 의미 구성 세 번째 반성적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찰 2015에서 강조했죠. 굉장히 프로젝트형 접근 중요합니다. 프로젝트형 접근의 무엇? 인성, 교육이 갖는 수행평가 의미 몇 가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 29페이지 보십시오. 29페이지는 선생님들 뭐라고 적으면 될까? 도덕적 감정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강론에 제가 도덕적 감정을 발췌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도덕적 감정에서 이거 기억나세요? 좀 전에 역할놀이와 감정이입. 이거 시험에 나와버렸죠. 그럼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자 4번에 공감 있습니까? 공감. 자, 이 공감이 바로 이제 무엇 같습니까? 감정이입이라는 거예요.
5번에 보면 살로베이와 메이어의 감성 등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감정이입이라고 했죠. 4번 주절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6번에 감정이입적 공감이라고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쪽은 나와버렸죠. 오래 이명이 뭐다? 오래 이명에 양심 나왔습니다. 오래 이명에 양심은 자책감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 나온 게 뭐야? 민감성. 굉장히 중요한 거야. 도덕적 민감성이야. 거기 보면 도덕적 민감성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도덕적 자아와 관련된 민감성과 타인과의 관련된 무엇? 민감성으로서 도덕적 자기의 정서적 측면이란 말이 있습니까? 강점, 결점에 민감하게 느낀다. 부족함만 보완하는 발전을 추구하는 열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거기 밑에 도덕적 자존감을 갖는단 말 있죠. 후자는 뭐야? 타인의 존재, 그 처지, 생각과 감정의 상태에 대해 민감하게 느낀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제. 자신의 한 행위의 결과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낀다.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쌤, 딜레마에 뭐 나와요? 도서관에 책을 훔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슬쩍 찢어가지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들키가 봐서? 왜 안 돼? 다른 사람에게 뭐 하니까? 피해 주니까. 이게 뭐야? 도덕적 민감성입니다. 알겠죠? 레스트야? 민감성. 민감성 왜 중요합니까? 그럼 뭐라고 쓸래요? 민감성이 왜 중요해요? 나와야지. 아래 세 번째. 민감성은 개인의 도덕적 삶의 출발점인 동시에 타 존재와 함께 어울려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 토대.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랬냐면 감정이입이 나왔을 때 이게 왜 중요하고 설명하라고 그래요. 설명. 그럼 민감성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설명. 그리고 민감성이 2015든 2009든 평가에 명시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정의적 측면의 평가에 민감성이 나와 있었죠. 꼭 봐둬야 됩니다. 29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넘기십시오. 30 있습니까? 30에서는 리코나의 자기존중감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리코나의 인격의 구성요소 중에 지도서에 가장 자세히 나와서 다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기존중은 어떤 측면이야, 선생님들? 정서적 측면이야, 정서적 측면. 자, 그럼 이제 그 자긍심을 가져, 자기존중, 자긍심. 첫째 봐봐. 건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또 자긍심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무엇? 덜 매달린다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에게 뭘 길러줘야 돼? 자긍심을 기른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앞에서 선생님들, 공감이란 말이 있죠, 공감. 공감은 다른 말로 뭘까, 선생님들? 역할 채택이야. 또는 관점 취약이 있습니까? 세 번째, 탈자기 중립성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콜보고, 아니, 빼앗으려 하면 뭐가 될까, 선생님들? 가역적 사고가 되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을 뭐 할까, 선생님들?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ARCS 이론 있습니까? 도덕에서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고 있죠. 동기유발 이론으로 면접이나 논술이 있습니까? 대비해 볼 수 있어야 돼. 주의 집중 그 다음에 관련성 그 다음에 자신감 그 다음에 무엇? 만족이라는 것은 뭘 줘야 돼? 보상을 해도 보상, 그치? 그 다음에 가치, 수직선 활동 다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31페이지는 뭘 제시한 거냐면 2009야, 2009 이것은. 2009 5, 6학년에 무엇? 단원 문제사태가 제시되면 영역과 중심, 가치, 덕목을 선생님들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걸 선생님들 제가 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영역, 중심, 가치, 덕목, 중심을 보는데 우리 감정하고 알맞은 행동 굉장히 2009에서 뭐 했더라? 2015에서 강조했다는 말 아시겠죠? 시험에 잘 나왔던 게 모두 함께 지켜 있습니까? 5-7 사회국가 지구 공동체 준법. 그 위에 선생님들 정보사회에서 올바른 생활은 우리 타인이야.
그 다음에 6학년에서 6-5 있습니까? 배려하고 뭐 하더라? 봉사 파트 있어요. 여기서 우리 좀 전에 배려윤리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공정한 생활 있습니까? 거기 사회과 지구공태 정의야. 여기서 정의의 윤리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 앞에 제가 다 뭐 했다? 모아놨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크고 아름다운 사랑, 자연 초월적 존재 있습니까? 모두가 사랑받는 평화로운 세상, 사회국가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단원명만 중에 단원명 항상 뭘 같이 줘야 될까요? 문제 사태 있습니까? 문제 사태와 선생님들 지금 같이 제시가 돼야 돼요. 지금 모두가 사랑받는 평화로운 세상, 사회국가 지구, 공동체의 관계, 인류에 맞습니까? 지구촌 시대의 인류의 파트 맞죠? 자, 그러니까 항상 이게 1점으로 같이 영역 물어봤으니까 한 번씩은 선생님 읽어봅시다. 알겠죠? 2015는 강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 내용 요소로 해야 돼. 내용 요소가 주어지면 내용 질문의 형태로 주어졌잖아요. 자, 선생님 여기까지 두 과목으로 해봤죠? 두 과목. 굉장히 선생님들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여기에 있는 것만 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셔서 오늘 바로 뭐 해야 돼? 오늘 바로 복습하십시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